오늘은 정계정맥류라는 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남성 불임과 많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골드만 비뇨기과 서울역점 류재만 원장입니다. 정계정맥류라고 하면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지정맥류라고 하는 병이랑 굉장히 유사한 질환입니다. 이거는 그런 비슷한 현상이 고환 쪽에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오래 서 있거나 했을 때 고환 쪽에 하지정맥류처럼 꾸불꾸불한 정맥 혈관들이 만져지거나 눈에 보이게 되고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그러면 그 병은 왜 생기느냐? 고환에서 다시 정맥을 따라서 심장으로 피가 올라와야 되는데 중력을 거슬러서 심장까지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다시 고환 쪽으로 역류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몸에는 판막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게 원인은 잘 모르지만 선천적으로든 어떤 원인에서든 판막의 기능이 약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환에서 심장으로 정맥을 따라서 피는 올라가기만 해야 되는데 거꾸로 역류가 될 수가 있죠. 오래 서 있거나 또는 이제 뭐 헬스 같은 걸 해서 복압이 높아지는 상황이 온다든가 해서 자꾸 고환 쪽으로 역류가 될 만한 행동들이 좀 반복이 되다 보면 고환 쪽으로 역류되는 피가 많아지면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나이가 들수록 또 이제 오래 서 있거나 힘을 쓰거나 하는 일을 많이 할수록 조금씩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계정맥류는 한 90% 정도는 좌측에 발생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양쪽 고환에서 정맥이 올라가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오른쪽 고환에서 올라오는 정맥은 여기 대정맥이라는 데까지 길이가 좀 상대적으로 그렇게 길지 않고 각도가 많이 꺾여있지 않지만 왼쪽 고환에서 올라오는 정맥은 상대적으로 훨씬 길고 심장에 붙어있는 이 정맥에 들어가기 때문에 각도가 많이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보다는 상대적으로 고환에 있는 혈액이 정맥을 따라서 올라가기가 조금 더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정계정맥류는 우리나라 남성의 10%에서 15% 정도는 가지고 있는 굉장히 흔한 병입니다. 남성에 의해서 불임이나 난임이 되는 경우에 한 30% 정도는 정계정맥류라는 병이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내가 정계정맥류를 의심을 해야 되느냐? 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서 있거나 뭐 조금 뛰거나 이러한 이제 고환 쪽으로 피가 쏠릴 만한 상황에서 특히 오른쪽보다는 왼쪽에 통증이 있는 경우, 그 통증은 주로 피가 그쪽으로 쏠리면서 오는 통증이기 때문에 밑에서 막 잡아당긴 것 같은 통증이 온다고 많이들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한 통증이 고환에도 있을 수 있고 그 주위에 하복부나 사타구니 쪽으로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샤워하시거나 뭐 이럴 때 고환이 약간 축 처지고 할 때 고환 쪽에 특히 왼쪽에 약간 지렁이 같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꼬불꼬불한 뭔가가 고환 위쪽에 주로 만져질 때 또 이러한 정계정맥류라는 병을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성에 있어서 불임의 아주 흔한 원인들 중에 하나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병이 있다고 해서 다 불임이 되는 게 아니고 불임이나 난임이 있으신 분들의 상당 부분이 이 병이 원인이 된다는 건데 그 원인은 고환은 좀 차가워야 되니까 우리 몸 밖에 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체온이 평균 36.5도라고 되어 있는데 고환은 한 32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온도여야지 고환에서 정자를 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정계정맥류가 있으신 분들은 피가 그쪽으로 조금 고이기 때문에 혈액은 체온처럼 이제 좀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고환이 따뜻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자가 좀 잘 자라기가 어렵게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정맥피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의 불순물을 다시 되돌리는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는 좀 불순물들도 많고 산소 포화도라는 것도 낮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독성 물질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고환의 정자를 만들어내는 기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병이 의심이 돼서 비뇨기과에 가시게 되면 보통 이제 검진으로도 간단하게 진단을 할 수 있고 좀 더 정확하게는 도플러 초음파라고 하는 초음파로도 정계정맥류의 정도나 등급이 이제 진단이 되는데 주로 이제 정계정맥류는 세 등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 그러니까 1등급은 복압을 증가시키는, 그러니까 배에 대변 보듯이 막 힘을 줬을 때 그럴 때만 고환에 정계정맥류가 만져지는 경우가 1등급으로 되어 있고 배에 힘을 주거나 하는 걸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환에서 정맥이 만져지는 경우
그게 2등급으로 되어 있고 그냥 만져질 뿐만 아니고 평소에도 눈으로 보기만 해도 정맥이 늘어난 게 보이는 경우, 그런 경우가 3등급, 그러니까 가장 심한 등급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정계정맥류가 있으신 분들은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답은 사실 수술입니다. 다른 방법들도 있긴 하지만 재발률이나 효과 측면에 있어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 교과서나 연구 결과들에 있어서 수술이 가장 1순위로 추천되는 치료 방법입니다. 정계정맥류라고 하는 병을 우리나라 국민의 10%는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뭐 다 수술을 하셔야 되냐? 그 얘기는 아니고 정계정맥류에 의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고 그 통증이 조금 내가 생활하는데 많이 불편감을 끼치는 경우, 또는 내가 임신이 필요한데 정자 상태가 떨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정계정맥류가 좀 심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느끼는 증상이 없고 정자 상태가 정상이거나 또는 내가 임신을 할 예정이 없다라고 하면은 굳이 수술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술을 하시게 되면 아주 뭐 어려운 수술은 아닙니다. 고환과 복강 사이 쪽에 서해부라는 곳에 3cm, 4cm 정도 되는 절개를 해서 고환에서 올라오는 늘어난 정맥들을 찾아서 결찰해주고 잘라내는 방식입니다.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통증도 통증이지만 불임 때문에 또는 난임 때문에 수술하시는 경우가 제 경우에는 조금 더 많았는데 의학적으로 70% 정도에서는 정자 상태가 회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치료 방법으로 정계정맥류에 대해서 색선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색선술은 혈관을 통해서 길게 카테터를 통해서 들어가서 늘어난 정맥을 색전을 시켜주는 방법이라서 수술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색선술보다는 수술이 아무래도 재발률이나 효과 측면에서 조금은 더 나은 게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다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학회에서는 색선술은 정계정맥류의 1차 치료로 추천을 하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정계정맥류 수술을 했는데 재발하는 경우 또는 수술을 하기에 전반적인 전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수술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에 색선술을 1차 치료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계정맥류라는 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고환에 약간 불편감이 있고 통증이 있고 할 때, 또는 고환 위쪽에 뭔가 만져지거나 할 때 이게 내가 아주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크게 이제 생각 안 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남성의 경우 불임이 가장 흔한 원인이 되기는 하기 때문에 좀 의심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비뇨의학과에 가셔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